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오늘은 교육 활성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재직자, HRD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외부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우리 회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이런 관점에서 많이들 교육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회사는 교육 활성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는 교육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세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교육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교육 활성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것이 잘 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막상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는 교육 활성화를 하라. 근데 활성화가 뭐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효과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또 하나 부분은 여기서 초점 이겁니다.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나? 이게 HRD 담당자 입장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HR 또는 뭐 HRD 담당자로서 이제 HRD 실무 이제 해야 되는데,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임원회의에서 야, 올해는 교육을 활성화하시오 라고 지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임원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임원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 누가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교육 활성화 됐다 안 됐다를 어떤 기준 갖고서 이걸 증명해야 되지? 분명히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지시를 했으니 누구는 그걸 맡아서 해야 될 거고, 일을 한다면은 결과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지시한 이 교육 활성화가 이만큼 달성됐습니다. 전에는 이런 수치인데 지금은 이렇게 향상이 됐습니다. 라고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거리는 교육 활성화는 누가 하는 거냐? 당연히 교육적 활동이니까 인사로 보겠죠. 그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 보면은 당연히 인사부서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전사 차원의 교육에 대한 거는 인사부서가 하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누가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사부서 내에서 HRD 담당자가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무 전문성은 그럼 누가 이건 개발하는 거냐? 직무 전문성 향상 부분은 인사부서, HRD 담당자가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 개발,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한 책임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무 전문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사실은 HRD 담당자는 아니고 현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는 현업부서의 몫인 거예요. 그럼 인사부서 또는 HR 담당자는 현업부서가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기획, 개발, 운영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리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역할이 나눠져요. 상식적으로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필요성, 현재 수준, 얼마큼 개발시켜야 돼? 이 부분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업부서예요. 그래서 현업부서의 직무 전문성 향상만큼은 현업부서에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교육주관부서나 또는 뭐 HR 담당자가 그럼 손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부서, HR 담당자가 초점을 두는 거는 직무 전문성 향상은 제도로 접근하지만 현업에서 하게끔 만들지만,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만큼은 이건 주도적으로 HR, 인사부서 또는 HRD 담당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이거는 뭐 인사부서, HR 담당자의 몫이에요.
이렇게 좀 여러분이 생각을 좀 나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교육 활성화를 시켜라는 이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내용은 뭐냐? 작게는요, 참가자를 늘려라는 거고요. 교육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 기껏 교육 개설을 했는데 여기 노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참가하게 하자, 그런 취지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꼭 필요한 교육을 개발해서 운영하자. 근데 여기에는요, 항상 새로운 것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도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다시 활성화시키자는 거죠. 그게 활성화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작게 보면은 교육 참가자의 인원수를 늘려.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정말 좋은 교육이 있으면 과거 했던 것이든 아직 안 했던 거든 그런 부분을 개설해서 운영하자. 그리고 기왕이면 타겟이 있으면 그 타겟 대상자가 가급적 많이 참석하게 만들자. 이게 교육 활성화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인사부서든 HRD 담당자든 이거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 교육 활성화를. 그런데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교육은 정해져 있어요. HRD 담당자는. 그러니까 조직 문화 내용 속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리더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을 알고 하게 만드는 것은 HR 담당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직무 수행안에 필요한 기본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직무 기본 역량. 요거는 여기 말하는 직무 관련되는 기본 역량은 테크닉한 지식 기술이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행동에 관련된 역량이에요. 통상적으로는 특정한 부서에만 강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재무 쪽이라면 윤리성이 있던 꼼꼼함이 이런 것이 더 강조되겠지요. 영업이라면은 협상, 뭐 설득력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겠죠. 이런 것들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모든 부서에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으로 국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교육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는 공통 역량에 대한 거, 리더십 역량에 대한 거, 직무 기본 역량에 대한 거. 요거는 HRD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교육 과정을 기획, 개발, 운영해야 되는 거고, 직무 전문성 향상에 관련되는 교육.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테크닉과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둔 전문성 향상에 둔 거는 교육주관부서, 아니 HR 부서라든지 HR 담당자가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해 운영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인사하시는 분이 생산에 대한 거 뭘 알겠습니까? 재무하시는 분 영업, 예를 들자면 HR 담당자가 재무에 대해서 얼마큼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한 초점을 둔 교육과정의 기획, 개발, 운영은 현업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인사에서 직접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게끔 만드는 거는 필요하지만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 개발, 운영하는 거는 현업부서의 몫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부분은 꼭 해야 될 교육에는 전산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년도의 그 경영 실적을 보니까 뭔가 미흡한 게 있어. 이걸 풀지 않으면 새로운 해에 경영을 할 때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해마다 추가적인 경영 과제를 도출을 합니다. 주로 이제 경영 이슈라고 부르는데 한 20개가 도출이 된다면 그 중에 한 4분의 1은 인사예요. 그럼 인사에 할당된 경영 이슈의 대부분을 보면 또 뭔가 변화에 대한 거예요. 뭐가 부족해, 뭐가 없어, 이걸 채워야 돼. 근데 뭔가 그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원인을 또 해결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럼 변화 쪽에 관련되는 것은 되게 인사 쪽에 떨어지고 인사 안에서도 HRD 담당자가 하지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해야 되는 교육에 가요. 그래서 지금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직무 전문성에 대한 교육은 현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인사나 HR 담당자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제도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인사나 HLD 담당 쪽에서 해야 되는 거는 필수 교육만 하면 돼요.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필수 교육 꾸준하게 하고, 다만 해마다 경영 이슈 관련된 것이 있으니 그 부분이 이제 할당이 돼서 해마다 이제 한 3-4개씩 그런 이슈를 이제 받아가지고 해결하겠죠. 예를 들면 2024년도라면은 뭔가 경기가 어려운 회사라면은 뭐 품질 향상 또는 매출 향상 이런 쪽에 초점을 둔 어떤 교육을 원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대면 근무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 차원의 회사 차원인데 어떤 팀워크 구축 같은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교육을 많이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해마다 이슈들이 생긴다. 그런 것들은 HR 부서, HR 담당자에게 할당되어지는 교육해야 되는 하나의 거리들이 된다. 그래서 직무 전문성 향상 부분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OJT, IDP, 그 다음에 외국 교육 참가했을 때 교육비 지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직무 전문성 향상 교육은 사내 강사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사내 강사 제도, 그리고 교육으로는 사내 강사를 양성해주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거는 인사부서 HRD 담당자의 몫이에요. 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교육 활성화를 하라고 할 때 그 교육은 HRD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활성화의 타겟 중에는 현업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개설이 안 되면 교육 활성화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최고 경영자가 의도하는 그 조직 교육 활성화는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는 거죠. 현업에서 직무 전문성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해. 인사부서에서 안 해. 현업에서 그거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부서 아무리 두들기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잘 갖춰져 있느냐? 갖춰지지도 않는데 지시는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부서나 HR 담당자 접근권은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OJT, IDP, 교육비 지원, 사내 강사 제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내 강사 양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현업에서 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들이 잘 마련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현업이 하게끔 해야죠. 그래서 교육 활성화의 맹점 중에는 좀 어려운 점은 바로 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년 해야 되는 필수 교육들은 큰 무리는 없어요. 자, 근데 필수 교육을 하더라도 또 맹점이 있습니다. 사내 강사를 활용해서 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교육을 필요할 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부 강사를 쓴다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되죠. 그러면 교육 활성화는 비용이 부담 없이 정말 교육이 필요할 때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 강사를 활용해서 사내 자체적으로 교육 과정이 개설되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쉽진 않겠지만은 사내 강사 양성을, 사내 강사를 활용하겠다는 이와 같은 관점의 제도가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강사 양성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외부 강사 썼을 때와 교육 효과가 얼마큼 차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개설해서 하다 보면은 차이는 나오겠죠. 저는 사내 강사 활용을 해도 원하는 교육 효과는 얻는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육 만족도로 친다면은 제가 다녔던 회사 기준으로 치면은 사내 강사 쓰면은요 5점 만점에 3.8에서 잘하는 사람은 4점도 나와요.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내 강사 활용한다면은 더 중요한 건 교육 참가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실제 학습 목표대로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본다면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당연히 교육을 했으니까 모르는 걸 알게 될 거고 몰랐던 인식이 바뀌거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실습 같은 걸 통해서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실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대표적인 게 직장 예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직무 관련된 것도 사실은 실습을 하다 보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되겠지요. 그래서 사내 강사를 활용을 하면은 교육 효과가 안 좋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효과는 있다. 다만 퍼펙트한 효과는 아닐 수가 있다. 더 중요한 거는 학습 목표 수치만큼은 미달이 될지 모르지만 교육을 하기 전보다는 분명히 인식이나 이해 수준이나 행동 수준이나 일의 결과물에 있어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 상승하는 변화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HRD 담당자가 애당초 그런 시도를 안 하는 게 지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위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일단 HRD 담당자가 나서야 돼요. 왜? 필수 교육 있잖아요. 공통 역량, 그다음에 리더십 역량에 대한 거, 직무 기본 역량에 대한 거. 이거만큼은 주도적으로 과정을 기획해서 개발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외주 주면 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육을 했어. 그럼 활성화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안 하던 걸 했으니까 활성화됐다고만 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질적인 측면도 보셔야 돼요. 교육을 안 했어? 했어. 그럼 한 것만큼은 활성화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교육 활성화라고 할 때 이 활성화의 개념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활성화의 타겟이 뭐냐, 원하는 수준이 뭐냐가 사실 나와야 돼. 근데 이거를 CEO가 뭐 꼭 집어서 알려주겠습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런 이슈에 있어서 이만큼 수준이 교육이 도달되도록 교육을 활성화해 라고 얘기한다면 심플한데, 그렇지 않고서 교육 활성화를 해. 근데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와. 그 인사부서 또는 HR 담당자 불러놓고 지시를 합니다. 교육 활성화를 해. 그럼 HR 담당 입장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활성화된 것인가, 이 기준을 이제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이분들이 알아서 해, 일단 안을 갖고 와봐, 이러면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골 때리는 거죠. 꼭 집어서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교육 활성화를 한다면 이런 목표를, 이런 과제가 있고 이 정도의 목표를 세울 거고, 그럼 그것이 달성 안 됐다 안 됐다에 대한 측정 방법을 사실은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측정 방법이나 측정 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KPI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업무 목표가 있고 목표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측정 방법, 즉 KPI가 핵심 측정 지표 아니에요? 성과 측정 지표 아닙니까? 측정, 어떻게 이 목표가 달성되는가 알아보는 측정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직장인들은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HRD 담당자도 교육 활동할 때 당연히 그 지표를 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측정 방법을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입가율. 대상 중에 몇 명이 입가했느냐. 가장 쉽죠. 근데 이 경우도 사실은 어떤 교육을 누굴 대상으로 얼마만큼 목표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입과 자체도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만큼 도달됐는가. 근데 그 목표라는 거 뭡니까? 교육에서는 변화예요. 즉 원하는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수준으로는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인식으로 바뀌었느냐, 생겼느냐, 동의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학습 수준의 변화, 모르는 걸 알게 됐느냐. 그러니까 뭐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등등등, 뭐 난이도는 있지만 하여간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 전혀 어떤 것을 움직임이나 뭔가 다루는 거 못했어.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할 줄 알게 돼. 이런 건 행동의 변화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일의 결과물의 변화. 교육을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에 일의 결과물, 뭐 생산성이든
뭐 원가든 아니면 고객 만족도든 뭐 등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수치로 변화. 그래서 교육을 한다면은 이런 변화를 원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이 측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과일 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많은 그 HR 담당자께서 하시는 거는 교육하면은 교육 참가자의 만족도로만 멈춘다면은 조금 더 벗어날 필요는 있다. 특히 교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를 우리가 측정하려면 이과일로 보기에는 너무 좁아요. 우리가 공들인 노력에 대비해서는 너무 그 평가 지표 자체가 지금 낮아요. 그렇다고 교육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로만 보기에는 뭔가 원하는 교육의 결과하고는 지금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인식의 변화, 모르는 걸 알게 됐느냐, 행동의 변화, 일의 결과물의 변화 이런 부분에 더 측정을 하고 그 값으로 입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째 교육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하도 뭐 교육 활성화 하라고 해. 사장이 지시를 합니다. 임원회의 때 또 임원이 그 얘기 듣고 와서 또 우리 또 일갈해요. 교육 활성화를 해라. 근데 막상 어떤 내용을 누굴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활성화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면 쉬운데 그걸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뭐 알려줘도 둘이 뭉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교육 활성화를 하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시 받았는데 그럼 그 활성화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가 이거를 무엇으로 어떻게 그 효과 측정은 이 고민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지금 참고되라고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좀 정리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교육의 활성화 뭔가 해야 돼. 그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방법도 명확해야 된다. 단 직무 전문성 향상만큼은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 교육제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 활성화의 타겟이 직무 전문성 향상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요거는 쉽지 않은 거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부서마다 직무 전문성 관련된 교육 과정이 개설되도록 교육 과정에 대한 이런 것이 세워져야 되고 그 교육 과정 내에 들어가는 교과목에 대한 사내 강사가 지정이 되고 사내 강사 양성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육 내용이 나오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갖춰졌을 때 비로소 현업 부서 주관으로 뭐 과목이 되든 뭐 코스가 되든 하루짜리가 되든 그런 직무 전문성 향상 교육이 만들어져서 개설돼야 된다. 그게 광의의 궁극적인 교육 활성화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만든 영상 또 제 블로그에 있는 글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지는 또 동영상 블로그의 글들을 꾸준하게 보시면 읽으시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